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나심탈레브의 안티프레질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프레질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정도로 표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프레질의 반대말은 뭘까요?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심탈레브는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질의 반대말은 강한이나 깨지지 않는 이 아니라 다음 보실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강해지는 존재, 근육, 면역 시스템, 살아남은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없애려 애쓰지만 진짜 강한 시스템은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기회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쇼크 때 진단키트와 비대면 소비 등이 기회를 봤었고, 러우 전쟁 발발 때는 방산 원자재 상사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관세가 문제죠. 그러면 관세가 문제가 된다면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터, 화장품, 게임, 콘텐츠 등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혹은 관세 대응을 잘하는 기업, 즉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기업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다만 리먼 사태처럼 시스템 리스크 문제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시장의 전멸 상태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치솟는 금값에 금리까지 금은방으로 모인다고 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금 보유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보다 이제 영국과 일본 쪽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단순히 안전자산을 확보하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달러 대비 자국의 화폐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삼성증권에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 즉 글로벌 무역 및 통화체제의 재편일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그 목표를 미국이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뼈아픈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관세 이슈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그 칼날의 대상은 적자 품목들일 겁니다. 자동차나 IT, 의약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회가 된다면 흑자 품목에서 볼 수 있겠죠.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항공기 부품, 그리고 원자재 등등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마침 역사적으로 무역과 통화체제의 재편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패권 국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러우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높은 상태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겠고, 미국의 군사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선, 방산 등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투자자들과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이슈 한번 정리해 보셔야겠죠. 엊그제만 하더라도 멕시코, 캐나다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까지 연기한다고 했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기존의 일정대로 3월 4일에 부과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익숙한 변동성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간밤 미국의 증시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간밤 다우지수가 0.5% 하락했습니다. 근데 관세 이슈, 노이즈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다고 시장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는 여기서 뭘까요? 바로 다우지수입니다. 근데 실제 경기 침체에 민감한 다우지수보다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이 더 크게 밀린 것. 이것은 경기 침체 공포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주도주의 차익 실현 관점이 시장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심탈레브의 반취약성 개념처럼 시장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취약성을 키우는 과정 중에 위치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 변동성을 단순한 공포로 볼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기회로 볼지 그 관점이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락은 참 아프네요. 양 지수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밀릴 수 있는 건가 다시 보게 되는 수치입니다. 각각 3% 이상의 약세고 장 시간이 지나갈수록 낙폭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장중 저점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 탈환했다, 지지가 된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붕괴하는 것도 한순간이네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86포인트 빠지면서 2535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45선 지납니다. 어제보다는 25포인트 밀리고 있습니다. 환율 보실까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당 원화 가격 1,460원 수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 됐을 때 공포감이 시장에서 자리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는 수치입니다. 다만 단기간 너무 시세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감안하고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전거래일보다 무려 15원 80전이나 치솟으면서 1,461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8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시장에 도움은 안 되네요. 코스피에서 6천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그나마 선물 쪽에서는 기관이 방어에 나서주면서 8,688억 원 순매수.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 규모 거셉니다. 선물에서 이렇게 많이 판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에 위치한 종목군들 대부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버텨준다고 해야 할까요? 참 눈물이 나올 정도의 흐름인데 SK 하이닉스가 5% 빠지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2%대 조정이라고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은 아쉽습니다. 55,000원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는 19만 원 붕괴되는 오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 가까운 낙폭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이 칼날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자동차 쪽도 부품 포함해서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특이점이 하나 보이는데 대부분 시총 상위의 종목군들이 한 3, 4%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코프로가 좀 약하고 에코프로 BM은 무려 10%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과 HLB의 2위 쟁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 2위 자리를 놓고 바뀌고 있는데 원래는 에코프로 BM이 2위였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약진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잘 버텨주면서 HLB가 2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이슈가 있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온 내용인데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것이란 기대감, 그래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한 축을 담당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공시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27일에 예비심사 청구를 했었는데 그거 우리 못하겠다 오늘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 배경으로는 그 전기차 캐즘 실적에 좋지 않음이 반영된 것인가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작년 실적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보다 60% 급감했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흑자에서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시 내용 발표하면서 사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경영 실적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이다. 전제가 실적이죠. 지금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탈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꺾이면서 주가 발목을 잡고 있고 이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건지 시간이 된다면 진단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